일전에도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천 CTO CL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4블럭이 나왔으니까요. 자, 여기 서머리서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곳은 보여지는 게 역방향으로 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단지 배치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도로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게 되면은 역방향이죠. 그죠? 그럼 여기 위쪽이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C자로 해서 지어 놓을 리가 없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V자니까.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자, 하익동 59-28번지 이런 도시개발 구역이고요. 요거는 잠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표시 하나 해드릴게요. 도시개발 구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어떠한 그 도시, 신도시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제 크게 뭔가 좀 하나 만들어 놓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거 환경에 우리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교통이 있죠. 교통이랑 그리고 이제 학군 그리고 뭐 쇼핑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을 무조건 다 여기다가 풀 세팅해서 다 맞춰놓고서 들어가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풀밭이에요, 뭐 이런 얘기는 지금 거의 의미가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단지 수가 13,000세대인가 해서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이랑 지하철, 수인분당선이 또 역할이 상당히 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아파트는 요번에 428세대 요것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4, 84, 101 요렇게 해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니냐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건폐율이 여기 이렇게 30% 넘어간다 그러면은 조금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좋은 데는 13, 14, 15% 정도 나오는 게 참 좋은데 여기는 그 따블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이제 5개 동으로 해서 47층, 그러니까 층수가 이렇게 높은데 건폐율이 이렇게 빡빡하게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따닥따닥하게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인천 송도나 다른 데 지역도 많이 왔다 갔다 해봐서 압니다만은 40몇 층이긴 하더라도 뒷동은 30몇 층도 그냥 다 그늘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여기 이 정도 나와 있지만은 사실 여기가 주차가 총 2.6대 정도에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밑에 있는 5단지랑은 좀 다릅니다. 일반 주거용지가 아니라 여기는 업무용지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지 환경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1호선 나와 있고 인천 1호선, 2호선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좀 멀기는 멀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수인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원에서 인천까지 굉장히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위에 보시게 되면은 연결이 같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수인분당선이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하철계의 제2외곽순환도로, 물론 이제 여기도 제2외곽순환도로가 나와 있지만은 그 정도까지도 생각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긴 라인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옆에 송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뭐 4단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더 이상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여기 카카오맵 요거 이제 같이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했던 거랑 거의 다 내용은 사실 비슷합니다. 뭐 도로교통 요건이나 철도교통 요건이 뭐 다 똑같이, 그죠? 여기는 지난번에 했던 3단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다음에 했던 1단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들어가는 데가 이제 여기죠. 여기 이쪽 블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하철역이랑 가까운 건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는 상업지구고, 이렇게 여기는 5블록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이제 상업지구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무슨 뭐 쇼핑센터가 뭐 하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가 좀 어떻게 좀 잘 꾸며지게 되지 않을까, 무슨 뭐 문화센터랑 같이 해서 좀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지역은 그렇게 뭐 높은 건물이 들어간다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옛날 층수가 낮기 때문에
뭐 시야를 가리거나 그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다 여기서는 요런 식으로 해서 조망을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는 어차피 오블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려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게 되는 것은 이제 여기가 이제 중심 상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높은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홈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항상 이거 보실 때 북쪽이 어디인지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조감도를 보셨던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401동, 그리고 402동, 그리고 이제 403동, 그리고 여기는 411동, 이제 여기는 OP예요. 여기는 412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401, 2, 3 요거 세 가지만 가지고 따진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평수가 큰 거 있죠. 101 타입. 얘네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은 로얄을 잡기가 쉬워요. 걔네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403동에 1호 라인하고 2호 라인입니다. 그래서 조망은 아마 요렇게 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84 타입으로 나와 있는 4호 라인은 이제 조망이 아래쪽으로 해서 나가게 되고, 얘네들도 조망이 이쪽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밑에 아파트가 오블록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가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1 타입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해서 끝으로 조망이 좀 나오게끔 빼준 것 같아요. 여기는 상업단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고층 건물 높은 거 있죠.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1500%짜리인지 800%짜리인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한 60층 뭐 80층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서양의 해가 이쪽으로 해서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조망, 길게 나가는 조망 이쪽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그래서 OP를 이쪽으로 해서 좀 빼놓은 게 아닌가 예상을 합니다. 아파트를 여기다 안 빼놓고 OP를 이쪽으로 이제 빼놨다 이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펫가든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시설들이 좀 많이 있고, 워터가든 보이고요. 캠핑 처음에나 많이 쓰지 나중엔 잘 안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앞에는 약간의 녹지 공간이 있고, 여기는 바로 앞에 녹지 공간이 조금 좀 폭이 좁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107세대, 255세대, 66세대, 그러니까 255세대가 아무래도 이제 주력으로 나가는 물건이고, 428세대가 나가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3블럭하고 1블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여기 있는 세대수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리고 동호수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은 OP가 47층, 43층까지 나와 있고, 101 타입은 35층, 나머지는 3840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층이 낮아야지, 층이 높은 애들이 이제 이쪽으로 해서 시야가 가려지지 않고 이쪽으로 쭉 뻗어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무조건 고층이 좋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얘들도 이제 층이 낮기 때문에 이제 요 위로 해서 조망을 뛰어 넘어가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OP에 대한 배려도 좀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74 타입으로 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망 나가는 거 보시면은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게 메인 조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에서는 이쪽으로 해서 요건 제가 삼각형을 조그맣게 해서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자, 전형적인 타워형이고요. 자, 보통 이제 침실 아이들 방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방, 거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창, 여기도 나와 있는 창, 그러니까 양창이죠. 양창. 그러니까 조망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 여기서 투웨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판상형 아파트랑 맞짱 뜰 수 있는 그것은 무조건 여기에 양창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양창이 되어 있는 아파트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최신형 평면도다 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주방 옆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던 다용도실 개념이 이쪽으로 해서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드레스룸은 뭐 판상형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작게 나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대동소이한 타입이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CTOCL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다용도실이 붙어져 있고 여기에 창이 따로 없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에 조금 더 개량된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청약 경쟁률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4 타입이에요. 84 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전형적인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꼬투리 잡을 거 없이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방, 거실, 방 해서 나와 있고요. 이제 안방, 그리고 드레스룸이 아까 나와 있던 것보다 상당히 크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저희 주방에 있는 알파룸, 요 벽, 요거는 무조건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팬트리형이나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니까, 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만큼의 사이즈 공간과 이만큼의 사이즈 공간이 거의 1대1 구조로 해서 이렇게 쭉 그대로 올라가 줘야지 집이 넓어 보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 둘 낳고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케이스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팬트리로 해서 바꿔버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던 벽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이 생겨져 버리죠.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슬라이딩 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안방이 이제 조금 작아진다는 느낌, 예,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침대 위치가 머리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 예, 풍수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1 타입이죠. 예, 101 타입을 보시면은 조망이 왜 이쪽으로 나가는지 딱 보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101 타입은 아까 봤던 타입이랑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을 드릴 만한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주방을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 창으로 해서 이제 막아놓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설거지하고 이제 보기 싫을 때 막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자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치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VR 보시게 되면은 우미랑 천장을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2.4m 밖에 안 됩니다. 좀 많이 아쉽죠. 일반 주상복합이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2.5나 좀 더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좀 그렇고요. 그래도 일단 우물형 천장을 파기는 팠고, 이 창이 작은 창 하나, 큰 창 하나, 작은 창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 그 아파트 같지 않다 보니까 이 창이 조금 작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84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거 아트월을 자꾸 세로형으로 해서 붙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으니까 뭐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 월패드는 끝내주기 좋은 걸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쓰던 안 쓰던 있어야죠. 크게 있어야 돼요. 기능이 많아야 되죠. 엘리베이터 호출이나 이런 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방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주방 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잘 뚫려져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요거 반만한 창이 들어가 있어서 환기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괜찮고요. 이건 뭐 전형적인 힐스테이트 컬러, 상부장, 하부장, 뭐 마감재는 뭐 그냥 노멀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진 않고요. 연변까지 엔지니어드 스톤을 갖다 붙여서 맞춰놨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놨고, 주방이 84 치고서는 굉장히 작죠. 그냥 쭉 내려다 봤을 때 이 정도면 거의 5구 정도 사이즈인데 조금 작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 모습 열어봐야 뭐 별다를 거는 없어요. 많이 좁은데 볼수록, 그죠? 그냥 안방 한번 가서 보시죠. 뭐 안방에서 봤을 때 요거 샌딩 모래 반투명 창에서 갖다 붙여놓고 드레스룸 나와 있고요. 역시 에어컨, 그리고 전동식 빨래 따위 나와 있는 모습. 여긴 피난 대피구역. 드레스룸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환기창은 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되게 넓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넓은 사이즈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방 잠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발코니 확장은 당연히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롱창이 아니라 이제 반창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따로 침대랑 뭐 책상을 갖다 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뭐 사무용 테이블 갖다 놓은 모습이고요. 여기는 붙박이장 갖다 놓고, 이제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침대 사이즈가 이제 여기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딩 장들이 안 열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책상도 요런 거를 갖다 놓은 이유는 원래 시중에 파는 책상을 갖다 놓게 되면은
침대와 책상이 여기 방 안에 다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실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돈을 얼만큼 많이 썼는지 마감재를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욕실을 항상 들어가서 보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전기 콘센트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고 수전 나와 있고 레인보우 그것까지는 안 해줬네. 예, 이 조명은 아마 나중에 없어질걸요. 그죠? 하여튼 뭐 요 정도에서 잠깐 살펴봤고요. 101 타입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원래 이제 큰 창이 가운데 큰 창이 나와 있고 양쪽에 작은 창이 나와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34평 정도 사이즈가 조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높이는 여전히 2.3m 조금은 아쉽고 소파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거. 예. 소파가 여기까지는 나와 있게 될 거예요. 34평보다는 조금 더 넓다 사실상. 그죠? 예. 그리고 역시 주방 창은 큼직하게 잘 들어가져 있고요. 팬트리 공간이 너무 좁은데 여기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예. 보통 84까지는 마감재를 비슷한 거를 쓰고 84 초과되는 것들은 좀 전혀 다른 색감을 가지고 좀 하이그로시 코팅을 좀 더 막 좀 색깔을 좀 특이한 거 많이 쓰고 그러는데 여기 그냥 써버렸네. 그게 좀 아쉽네요. 아, 좀 큰 타입인데 여기는 좀 고급스럽게 좀 블랙 같은 거 좀 같이 좀 톤을 맞춘다든지 그러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리고 이제 요게 슬라이딩 도어죠. 주방을 안 보이게 막아버리겠다는 거고 여기는 아일랜드. 예,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훨씬 더 무늬가 고급지고 좋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상당히 좀 더 고급 평수에다 어울리는 그런 재질이 그런 마감재가 됐을 텐데 이제 그런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안방이나 이런 데 다른 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슬라이딩 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TV나 TV까지는 안 들어가네. 보통 이제 여기서도 이제 부부간에 TV를 또 다른 거 보시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거까지는 안 해놨고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뭐 다른 데 유튜브를 보셔도 뭐 거의 다 비슷하고 하니까 동일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에 했던 거랑 비교했을 때 조금은 아쉬운 게 여기 이제 공원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업무지구다 보니까 공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아갖고 이제 그게 조금은 아쉬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 학교 같은 거는 많습니다. 예, 공부하는 게 문제지 학교는 많아요. 그리고 인천 병무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신검 받으러 가게 되면 가깝고 좋겠네. 그죠? 그리고 이거 우리 일요일 저녁에 9시마다 이제 요거 공고문 뽀개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보시게 되면은 5억 3천에서 5억 8천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했을 때는 3블럭 같은 경우는 6억 1천이었습니다. 그리고 1블럭 같은 경우는 5억 6천까지 나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랑 비교했을 때 금액은 좀 더 6억 5천까지 나가지 않겠나 싶었었는데 오히려 금액은 6억 언더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점은 52점, 57점 해서 점점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50점대 후반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인천 SK 스카이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나와 있는 시세로는 84 타입으로 해서 나온 게 지난번에 9월 4일날 거래가 된 게 있더라고요. 84 타입으로 해서 나와서 거래가 됐던 게 여기 7억 4천으로 해서 9월 3일날 해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바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7억 4천까지 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 7억 5천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5억 8천에다가 발코니 한 2천 정도까지 뭐 1800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한 뭐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6억이라고 치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한 1억 5천 정도 이상의 갭 차이는 나와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2016년도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고 얘는 2025년도에 입주를 하게 된 아파트니까 연식이 벌써 9년 차 정도까지 차이가 좀 나죠. 꽤 많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가 업무용지고 그럼 여기가 공동주택 용지면은 이거 나중에 오블럭 하게 되면 오블럭이 좀 더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요즘 중도금 대출이 다 막혀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요일날 공고문 뽀개기 할 때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깊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여기 에버랩스 밴드와 카페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서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카페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거 소식 짧은 거 같은 거 전할 때는 우리 밴드에다 항상 올려놓고 하니까 여기서 많이
정보를 취득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일요일 저녁, 내일이죠. 내일 저녁 9시 유튜브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시 공고문 뽀개기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